발표에 관한 순서로는 인트로덕션, 모티베이션,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털 섹션, 패브리케이션 섹션, 그 다음으로 리서치와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수동적으로 실험에 관한 컨클루전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바이슨 스타일즈 클래스의 역류 반응 태양 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류 반응 태양 전지는 이쪽 뒷판에 있는 기본 FU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역류가 흡착된 TiO2를 코팅을 하고요. 그 반대편 서브스트레이트에는 PT를 백금을 코팅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를 전해질층으로 충전을 시켜서 태양 에너지가 처음 태양 전지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이에서 여기가 되고 만들어진 엑스톤이 전자와 홀로 나눠지게 되면 전자가 월킹 쪽에서 나오고 이것이 카운터를 통해서 전자도 다시 전해질을 통해 홀을 채우고 이것이 다시 로딩이 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태양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친환경적인 전기적 수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 분홍색 부분으로 채워져 있는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형을 최근 고분자나 나노 필러를 이용해서 계형 전해질을 제조하고 이를 최종적으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혹은 퍼시 솔리드 스테이트 다이슨 스타일즈 솔라셀을 적용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거는 액체형 전해질을 고체형이나 혹은 퍼시로 바꾸기 위해서 이 올게닉 필러를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상온에서도 가장 쉽게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고체형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솔티피케이션이 용이한 물질이 바로 나노 필러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필러가 일렉트로라이트 내에서 트랜스포트를 증가시키고 기계적인 성향과 이온 전도도까지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는 DSC 적용을 시켰을 때 퍼포먼스까지 향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나노 필러가 월킹 일렉트로드 TiO2 메조퍼러스 필름에서 좋은 일렉트로라이트와 이 메조퍼러스 월킹과 전해질 간의 컨택이 좀 더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액체형 전해질의 장기 안정성에 관한 문제를 이러한 퍼시 솔리드 스테이트 DSC를 적용함으로써 장기 안정성 도모라는 최종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맡은 실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겔 일렉트로라이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리튬 아이오다이드, 아이오딘, 그리고 턴트부타일 프리즘과 필러로서 실리카 나노 파티클을 이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DSC를 패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T25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이용한 TiO2 T25 파티클을 월킹 FPO 글라스 위에 코팅을 사용을 했고요. 카운터적으로는 같은 기본의 FPO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PT 충매를 코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로는 루세딘비의 N719 다이와 솔벤트로는 아세토나이트릴, 그 다음에 PEG 솔루션, 그리고 고순도의 에탄올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된 일렉트로라이트 준비 과정입니다. 처음에 아세토나이트릴이라는 솔벤트 안에 인올게닉 필러인 SiO2를 삽입을 하고요. 이것을 잘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소니케이션과 스티어링을 반복을 했는데요. 첫 번째, 30분간 소니케이션 후에 SiO2가 잘 분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좀 더 스티어링을 시키면서 LII와 I2를 10대2의 비율로 혼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턴트부타일 피리딘을 다음과 같은 몰수로 넣어서 16시간 이상 스티어링 시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한 겔 일렉트로라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겔 일렉트로라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최종적으로 역류 감명 태양전지에 적용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상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DSC를 패브리케이션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킹 전극에 P25 TiO2 파티클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PEG 솔루션을 이용해서 TiO2 슬러리를 제조를 하고요. 이를 룸 템퍼레이처에서 건조시킨 후에 서브스트레이트를 코팅을 하고 이를 룸 템퍼레이처에서 건조를 시키고요. 건조가 끝나게 되면 퍼네이서 안에서 450도 30분으로 패시네이션을 시켰습니다. 소개를 시킨 후에 만들어진 메조포러스 일렉트로라이트
일렉트로드를요, 그 편의점에서 꺼내서 에탄올을 이용한 다이 솔루션에 디핑을 시켜서 하루 동안 디핑을 시키면 이 만들어진 코어 사이에, TiO2 코어 사이에 염료가 그 구멍 사이사이로 잘 석션이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다 보면 디핑을 시키고 난 후에 색깔이 굉장히 예쁜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 솔루션에서 꺼내놓은 그 셀을 같은 솔벤트인 에탄올로 린스를 해서 이것을 여기 아래에 있는 월킹 전극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놓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PT를 도핑한 카운터 전극을 실링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만들어진 겔 일렉트로라이트를 충전시킴으로써 최종의 염료 강력 태양 전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은 디바이스의 간단한 모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자 이동이나 그 DSC의 기본적인 구조처럼 월킹 전극과 TiO2 그리고 염료가 흡착되어 있고요. 만들어진 겔 레이어를 여기에 삽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카운터 전극으로 PT를 토핑한 서브스트레이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전자의 이동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이에서 열이가 되면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만들어진 실리카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안에 들어간 실리카 파티클은 기존의 그 좋은 성능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아주 용이하게 솔리디피케이션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TiO2 파티클과 잘 접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열적 안정성까지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와 그리고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겔 일렉트로라이트의 에피센 이미지를 찍어보았는데요. 서페이스 이미지와 콜섹션으로 찍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3% SiO2 이 컨센트레이션에서 서페이스를 충분히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고, TiO2 층 역시도 충분히 필러가 필링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의 SiO2 파티클은 그 다공성 TiO2 층에서 가장 좋은 필링을 얻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겔 내에서 보면 벨레이션이 좋았던 3%가 증발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잘 필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최적의 벨레이션은 결국에는 최적의 필링과 최적의 컨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겔 일렉트로라이트의 컨덕티비티를 측정하여 보았습니다. 3볼륨에서 만들어진 3%에서 컨덕티비티가 비교적 좋게 나타났고, 컨센트레이션 다음에서 5볼륨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7%일 때 좀 더 나은 컨덕티비티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벨레이션의 상태가 결국엔 좋은 컨덕티비티를 만들어낸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도표화시켜서 좀 더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인데요. 3볼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가장 맥시멈의 컨덕티비티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5볼륨에서는 7%에서 가장 좋은 컨덕티비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컨덕티비티는 전기적 수자 내에서 가장 좋은 포토커런트를 만들어냅니다. 보시듯이 높은 컨덕티비티에서 높은 포토커런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3볼륨에서는 3%에서 좋은 컨덕티비티를 보였던 것처럼 가장 좋은 포토커런트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5볼륨에서는 역시 7%에서 가장 좋은 컨덕티비티와 포토커런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컨덕티비티는 역시 가장 좋은 포토커런트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셀의 아이들 커브를 측정하여 보았습니다. 3볼륨에 관한 거고요. 5볼륨에 관한 건데, 여기서 빨간색 라인으로 보이는 것이 계속 말씀드렸던 가장 좋은 질레이션의 3% 아이들 커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7%에서 가장 좋은 포토커런트 JSC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질레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컨덕티비티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이 좋은 질레이션과 좋은 컨덕티비티는 셀의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볼륨의 앞에서 측정한 아이브의 커브에 세세한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3%에서 1%보다 조금 낮은 컨버전 이피션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래프의 필팩터 때문입니다. 1%에서 좀 더 낮은 포트 커런트를 보였지만 ISC는 낮았지만 필팩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것은 SiO2가 질레이션 시키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인 경우에는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굉장히 리퀴드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젤이라기보다는 아주 점도가 낮은 젤이었죠. 그래서 필팩터가 아마도 3%보다는 좀 더 좋은 것을 보여준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좋은 컨덕티비티는 좋은 이피션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볼륨에서 보시면 이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에서 앞에서 그래프나 데이터로 보여드렸던 좋은 컨덕티비티처럼 가장 좋은 퍼센테이지, 실험에서 최적의 컨버전 이피션시인 3.4% 효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은 컨덕티비티는 가장 좋은 이온 모빌리티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셀의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제 연구 결과에서는 3% 파이볼륨에서 가장 좋은 질레이션, 가장 좋은 컨덕티비티,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퍼포먼스까지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험에서 저는 SiO2 파티클을 이용해서 기존의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게일형 전해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시도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염료 강염 태양전지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가장 좋게 만들어진 갤레이션은 가장 좋은 컨덕티비티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GSC에 적용을 시켰을 때에도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곧 최적의 젤레이션은 겔 일렉트로라이트와 PRF 나노포러스, 메조포러스 이 층간의 컨택을 좋게 해서 좋은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겔 일렉트로라이트의 결과 7%의 파이볼륨에서 3.42%라는 효율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제 실험 결과였고요. 저희 실험실 멤버들인데요.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제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태양전지 파트 하시는 분들, 연료전지, 그다음에 물분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들입니다.